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지난번에 과학 중 홀로그램 우주론과 보이지 않는 감춰진 근원 3개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감춰진 근원적인 프로그램된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도구가 사주팔자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최근 저는 이러한 명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명리학적인 설명을 미지과학적으로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주에는 팔자라고 8글자 자리가 있고 음양오행으로 글자가 배치됩니다. 오행이란 목나무, 화불, 토, 땅, 흙, 금, 금속, 수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과학적으로 봤었을 때 나무가 왜 들어갈까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외계 행성 같이 열악한 조건에서는 나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주의 음양오행은 거의 지구같이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에만 해당되는 것은 간인가 싶습니다. 지옥과 같은 불행성은 나무가 다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물도 부족하겠죠. 또 물만 가득한 몰행성에도 나무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도 없고 흙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무가 사주에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인간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주에서는 나무라는 것이 생명력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나무를 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생이 지구 안에 국한되어 생각하고 프로그램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러한 오행 목화토금수는 음양 플러스 2 존재하고 서로 합쳐지고 서로 충돌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양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남자가 양, 여자가 햇볕이 양, 그늘이 양은 발산하는 기운이고 자 보이는 영역, 음은 수렴되고 잘 보여지지 않는 영역일 것입니다. 아무튼 음양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사주에서는 중용이 있어 한쪽만 있지 않는 것을 좋게 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남자만 있고 하루 종일 밤만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이 우리 세상의 이치일 것입니다. 음양오행은 서로 좋아지게 하는 상생, 서로 방해하는 극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기운은 토기운을 생합니다. 그러나 화기운은 금기운을 극합니다. 그리고 화기운은 수기운에게 극을 받습니다. 또 목기운에게 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이러한 모형이 일간, 나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두고 주변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이야기한 게 화일간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명리학에서는 사람마다 음양오행이 다르기 때문에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십성의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화일간은 식상이 토입니다. 그러나 수일간은 식상이 목이죠. 즉 바로 옆에 있는 거라는 거죠. 아무튼 상대적이라는 건데요. 이러한 사주의 상대성은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의 원리를 연상시킵니다.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우주가 불변하다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불변하지 않고 변화되고 심지어 시공간은 사람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음양오행설은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와서 사람의 인생을 대조한 학문입니다. 하긴 사람도 자연의 일부긴 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배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 중요한 생각은 지구 자연에 갇힌 인간이 주변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주변 환경 물리적인 것은 물론 심지어 우리의 생각, 행동도 사주에 따라 좌우되는 게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100% 결정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우리의 자유의지 및 생각이 80%는 에고적인 결정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0%는 진짜 자유의지 및 나의 진짜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DNA 자체에 폭력적인 사이코패스이면 사이코패스 같이 생각하겠죠. 그리고 5살짜리 어린이가 우유를 좋아하면 그게 자기 근원에서 나오는 생각은 아닌 거죠. 심지어 저는 영혼조차도 피상적인 영혼과 완전 근원적인 영혼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근원적인 영혼이 바로 에어럴 외계인이 이야기하는 이즈비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어럴 외계인은 우리는 이즈비로서 영원불멸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하면 지루해서 이 세상을 즐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주도 평탄한 인생으로 구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정 시기에는 엄청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이한 공통점이죠. 아무튼 내가 엄청 힘들고 죽겠으면 우리 진짜 영혼 이즈비는 와우 재밌네 라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즐기고 있는 것이니깐요. 극복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과정이 재밌는 거니깐요. 윤회하여 그 다음 생에서도 또 그전 생에서도 즐겼던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지구과목 맞네요. 사주가 지구과목 동작 프로그램 원리일 수도.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을 이야기했나 봅니다. 아무튼 중요한 프로그램 원리를 모두 파악하여
실생활에 응용하고 우리의 진정한 영혼에게 더 좋은 방법으로 즐겨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은 너 이상한 이야기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계속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괴이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편제도 많고 식신도 많아서 행동력이도 많고 병화일간이고 평도살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 지구 과목의 사주 프로그램의 영향이죠. 물론 이런 공부한 위지는 제 위지이지만요. 생각해보면 사주 프로그램이 부처님이 열반까지 하게 그냥 걷겠습니까? 자기 의지로 노력하여 기존의 틀을 깨고 열반하여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이죠. 오늘은 이상한 이야기 그만하고 사주 프로그램 이야기, 미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과학 이야기도 계속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